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오늘로 50일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제출된 추경안 중에 가장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추경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총선용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안인데요. 보통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어떤 요건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됩니까? 예, 법적인 요건은 이제 긴급한 재정수가 있을 때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 긴급하다는 게 사실 조금 약간 해석이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 좀 추상적이죠. 예. 예, 뭐 재정 위기라든가 아니면 재해나 뭐 재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이제 말씀하십시오. 예, 이번 정부도 역시 뭐 경제 위기. 네네. 그리고 또 뭐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뭐 이런 걸 중점적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여정부 후반부 빼놓고는 거의 매년 추경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뭐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잠깐 한 2년 정도 빼놓고는 계속 추경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만성적인 추경이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뭐 매번 이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추경 예산안이 이제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IMF에서는 지금 우리 추경안 한 9조 정도로 더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던데요. 네. IMF뿐만 아니라 OECD도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기 침체인데. 예. 그나마 이제 재정 여력이 있어서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가 독일하고 한국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좀 했으면,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 네, 이 안에서 여야가 이제 입장에 갈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 추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대책과 민생 경제 부분이 지금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뭐 미세먼지와 국민 고충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경제 문제인데 6조 7천억 정도 좀 돼 있고요. 특히나 올해는 산불 같은 이제 이런 재난까지 있어가지고 그런 예산도 일부 편성됐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편성된 예산안 내용들을 좀 보면 지금 산업이 38, 수송 28, 생활 19인데 수송 같은 경우에 노경유차, 뭐 건설기계 뭐 이런 쪽으로 미세먼지 관련한 것들이고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 문제로 뭐 이제 산단적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방지 시설 뭐 이런 것들이고 생활 관련해서는 이제 또 미세먼지인데 뭐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로 예산이 대부분 편성됐습니다. 예. 그런데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재해 관련 예산은 2조 2천억에 불과하고 나머지 4조 5천억 원은 단기 알바,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경제 살리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재해 관련 예산 2조 2천억이 맞고요. 예. 근데 이제 미세먼지하고 경제 위기 대응 예산이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일자리 예산 대부분 일자리형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알바다 이제 그런 비판인 거고요. 그리고 체육센터 건립이나 이런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 SOC 관련한 이제 그런 예산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여당은 이게 경제 살리기다라는 거고 야당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부는 일단은 뭐 수출, 내수, 보강, 신산업 촉진, 지역경제, 소상공인, 고용, 사회 안전망, 취약계층 일자리 여기 이제 경제 대책으로 추경을 했다는 건데 소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IMF나 OECD가 얘기했던 거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기 때문에 예. 사업이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 좋겠지만 일시적으로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시적인 사업들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할 사업이라면 본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죠. 예. 근데 이제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좀 한계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이 만일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밋빛으로 그려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더 커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을 더 확대해야 된다. 예.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경기만큼 있기는 있는데 조금 액수가 작아서 특히나 그 중에서는 기금을 좀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좀 빼고 좀 IMF나 OECD 수준에서 권장하는 수준에서 추경을 늘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뭐 아직 안 자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건 좀 무의미한 얘기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조차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요. 예. 야당 협조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말기 이후에는 다 추경을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서두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 2년 정도 안 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 예산안 잡을 때 좀 크게 잡으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게 더 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채 비율도 거의 증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들어오는 돈 정도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고 초과세수 같은 경우에도 처음 수입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수입이 증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나 이쪽에서 입장이 절약자 입장, 좀 아끼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이런 것에 너무 좀 집중돼 있어서 정기 부양을 해야 되는 좀 시기적 그런 상황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확장적 재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죠. 예. 이 정책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재정 투입이 필요 없을 때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과잉 거품 조장이지만 침체할 때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민간 부분들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 경제학 교과서에 원론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국가 채무 GDP 대비 40%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넘으면 안 된다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OECD 36개국 중에 우리가 34등이거든요. 채무 비율이. OECD 평균이 110%입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불과 39였다가 이번에 통계를 조절하면서 36으로 내려갔거든요. 예. 굉장히 건전한 국가죠. 그러니까 뭐 40%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고 심리적으로 그냥 설정한 마지노선인 거죠. 예. 다른 OECD 국가는 100% 넘는 국가들도 많다. 평균이 100이 넘고요. 예. 뭐 일본은 뭐 270 뭐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건전하다고 하는 나라들도 80, 90, 100에 가깝기 때문에 예. 한국은 그래서 이제 IMF가 굳이 저희 나라를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추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을 찝어가지고 재정 확장을 해라,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만큼 우리는 여력이 있는 것이고요. 네. 10년 전에 10년, 20년 전에 그렇게 우리한테 긴축을 주장했던 IMF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IMF가 그렇게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보다 더 적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는 또 여론을 신경 써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론은 사실은 지금 요번에도 보면 복지에 쓴다고 하면 증세도 찬성하겠다가 70% 되고 그러잖아요. 여론조사. 예. 네, 여론은 그래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료들 쪽에서는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는 이제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이제 건전성 이거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추경 예산안 오늘로 50일째 표라고 있는데 추경이란 것도 결국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간이 가면 상황은 더 악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들겠죠. 예, 적재적소해야 되는데 네. 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예를 들어 실업자가 더 많아지면 그분들이 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업의 어떤 시스템에 편입이 안 된 상태로 오래 가면 갈수록 평생 이제 계속 그런 시스템에 편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6조 7천억 중에서 미세먼지에 투자하는 게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국민의 뭐 건강 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중요한 거긴 하겠습니다만 미세먼지 대책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경기 부양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쪽이 액수가 많은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예.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로 좀 풀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예. 배출하는 곳은 좀 방치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대로 둔 채로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비판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소장님이 생각하셔도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아쉽습니다. 예. 오히려 민생 추경에 조금 더 재정을 확대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 제조업체라든가 발전소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예. 계속 노후경우, 경기차, 전기차 뭐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가지고 예. 뭐 하기는 해야 되지만 예. 예, 그 효과성 차원에서 조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50일째 표로되고 있는데 소장님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까? 어떤 지금 그 기간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예. 저는 빨리 좀 복귀를 해가지고 예. 정말 반대하는 사고를 막더라도 딱 그 반대하는 사람 막았던 돈을 찬성하는 사업에 몰아넣더라도 예. 그렇게 한다면 대승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심사를 뭐 다시 해서 돈을 뭐 여기 빼서 저기 넣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빨리 해야 된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소장님 그 추경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좀 이 확장적 재정을 좀 처음 당초에부터 좀 했으면 좋겠고요. 2020년 예산에는 조금 더 과감한 재정 투자로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수가 지금 잘 거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목표로 삼은 것보다 잘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예. 사실은 그 좀 제때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었습니다.